나무하러 갈 때 이 찬압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많이 해오거라. 혼례 후 처음으로 나무하러 간다며 문을 나서려는 며느리.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는 나무를 많이 가져오라며 밥까지 챙겨줍니다. 헌데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지요. 도대체 밥 외에 무엇이 들었길래 일이 무거웠던 것일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초가집 처마 밑을 파고드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도 말라비틀어진 채 웅크리고 있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일이 드물 정도로 가난과 굶주림이 온 고을을 덮치고 있었지요. 소담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는데 터진 손등 사이로 스미는 찬물이 살을 애는 듯 쓰라렸습니다. 본래 인물 곱고 심성 착하기로 소문나 이웃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훔쳤던 소담이었으나 시집온 지 불과 3년 만에 그 고운 얼굴은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담의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순박한 위인이었으나 홀어머니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지독한 효자였기에 아내의 고됨을 알면서도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 김 씨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악착같이 품을 팔아 아들을 키워낸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안 쓰고 안 입으며 모은 재산이 아까워 며느리조차 식구가 아닌 밥 축내는 도둑으로 여기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 김씨라 불렀습니다. 한편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행여나 물을 흘려 불호령이 떨어질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지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곰방대를 든 김씨가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물을 깃는데 하뭉차사더냐. 아궁이에 불기도 없이 냉골인데 늙은 시엄이 얼어 죽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릴 개냐. 소담은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려내려 애를 썼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담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의 헛기침 소리만 들려올 뿐 누구 하나 소담의 편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지요. 흉년이라 곳간은 비어가고 인심마저 사나워진 시절이었지만 김 씨의 곳간 열쇠는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소담은 끼니 때마다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그마저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상을 차리고 남은 누룽지로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낯선 집안에서의 철저한 외로움과 고향에 두고 온 홀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지요.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소담의 귀에 지나가는 이웃 안악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이 반복이 날이라지. 아랫마을 박씨네는 며느리에게 친정 어매 만나고 오라며 떡도 해줬다던데. 그릇을 닦던 소담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반복이.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가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날, 1년에 단 한 번 허락된 그 애틋한 만남의 날이 바로 내일이라는 사실에 소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홀로 지내며 병환이 깊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으나 시집살이가 고되어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던 터인지라 소담은 행주를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에게 내일 반복이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녀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도록
소담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친정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곁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깨워 사정해 볼까 싶었지만 효성이 지극한 남편은 어머니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위인이었기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소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윗목에 놓인 반지꼬리를 끌어당겨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으며 한 땀 한 땀 바늘을 꽂을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다녀와야겠다는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당돌한 결심이 싹튼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소담은 조심스럽게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마치 방망이질을 하는 것 같았고 마른 침을 몇 번이나 삼켜야 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소담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저 소담이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김 씨가 매서운 눈초리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마당에는 서리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며느리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가 처량해 보였지요. 새벽부터 어인 일인 게냐? 잠자리가 사나웠던 게냐? 소담은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간밤에 준비해둔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오라, 겨울날 준비를 하려면 땔감이 더 필요할 듯 싶어. 오늘 날이 맑다 하니 산 깊은 곳에 가서 나무를 좀 넉넉히 해올까 합니다. 김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평소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던 며느리가 제 발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다니 흉년의 땔감 귀한 줄은 아는 모양이라 생각한 듯 하였지만 김 씨의 눈매는 여전히 의심과 엄격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소담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처분만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김 씨가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려무나. 빈지게로 돌아오면 문 열어줄 생각일랑 잃지 말고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소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소담은 부엌으로 달려가 지게를 챙겨 들었고 마음은 이미 고갯마루를 넘어 친정 어미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빈손으로 가야 하는 처지가 못내 서러웠습니다. 곳간에는 쌀자루가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며칠 전 제사 때 쓰고 남은 북어포가 있었지만 감히 손을 댈 수는 없었던 게지요. 물 한 사발이라도 떠서 어머니 목을 축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표주박을 챙기려던 찰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담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김 씨가 부엌 문간에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찬장 구석에 있던 낡은 3단 찬압을 꺼냈습니다. 소담은 영문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한 듯 획하니 등을 돌려 아궁이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소리와 함께 주걱으로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소담의 위치에서는 시어머니의 등에 가려 찬압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밥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요. 김 씨는 며느리가 볼세라 번개 같은 속도로 찬압 뚜껑을 닫고는 미리 준비한 보자기로 단단히 묶은 찬압을 소담의 지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하러 가는데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굶고 다니다 객사하면 집안 망신이다. 소담은 뜻밖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굶을까봐 도시락을 챙겨주시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소담은 감격하며 지게를 짊어지려 했는데 그 순간 소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3단 찬압이라지만 밥과 반찬이 들었다 해도 이렇게 돌덩이처럼 무거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쇳덩이를 가득 채운 듯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고 소담은 중심을 잡느라 다리에 힘을 꽉 주어야 했습니다. 소담은 의아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김 씨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밥을 꾹꾹 눌러 담으셨다 해도 어찌 이리 무겁단 말인가. 혹시 밥 대신 무거운 돌덩이를 넣어 며느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심사는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스쳤으나 소담은 애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설마 아니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실까 싶었지만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시어머니인지라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서글픔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소담은 그저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지게의 무게가 살을 파고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오직 친정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소담은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얼 꿈을 대느냐? 해다 지겠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소담은 화들짝 놀라 발걸음을 뗐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는 소담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듯하여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 때까지도 소담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휑한 들판을 휩쓸고 지나갔고 앙상한 갈대들이 서걱거리며 울었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걸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고 소담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소담은 몇 번이나 쉬어가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만 번 고르지 않고 단숨에 넘어갈 고개였으나 오늘따라 등 뒤에 짊어진 지게가 마치 젖은 솜잎을 마냥 땅으로 꺼질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소담은 잠시도 지게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사무쳤기 때문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고개만 넘으면 저 너머 10리 밖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따로 기별을 넣은 것은 아니었으나 소담에게는 어머니가 그곳에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3년 전 눈보라가 치던 시집 오던 날 가마에 오르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가 피를 토하듯 남긴 약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부디 잘 살아야 한다. 허나 혹여라도 어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거든. 매년 반복이 날 그 소나무 아래로 오너라.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마. 지난 2해는 시집살이가 고달파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여 약속을 어겼으나 어머니라면, 미련한 우리 어머니라면 나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 찬바람을 맞으며 서 계실 것이 분명했기에 소담은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지요. 산마루에 가까워질수록 소담의 가슴은 기대와 죄책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나무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한지라 발걸음마다 가시방석을 걷는 듯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하루 친정 어머니를 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소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약속 장소인 늙은 소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휑한 바람만이 감도는 그곳을 두리번거리던 소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엄마, 저 멀리 찬바람을 피할 곳도 없는 바위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무명 저고리는 얇디얇아 보였고 머리에 쓴 수건은 해져서 바람에 힘없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소담이 불렀지만
노인은 귀가 어두워진 탓인지 듣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야위었는지 마치 고목나무 껍질처럼 바스라질 것만 같아 소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담은 지게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소담이 왔어요.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린 눈동자가 며느리를 담더니 이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소담이냐? 정녕 내 새끼가 온 게냐? 어머니 김 씨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소담은 와락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칠어진 손마디가 소담의 볼을 더듬었습니다.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도 흉년의 배고픔도 두 사람의 뜨거운 재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듯 하였지요. 한참이 지난 후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야윈 것 좀 보아라. 그 고된 시집살이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게냐? 시어른들은 별일 없으시고 자신의 처지는 뒷전이고 출가한 딸 걱정뿐인 어머니의 모습에 소담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차마 굶주리고 구박받는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소담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것은 헝겊에 겹겹이 쌓인 차갑게 식어버린 개떡 한 덩이와 말린 나물 조금이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거라. 오다가다 얻어먹는 게 많아 배고를 일 없다. 자, 이거라도 좀 들거라. 미안하구나 이거밖에 못 줘서. 소담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흉년이라 풀뿌리로 연명하는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아끼고 아껴두었을 그 보잘것없지만 귀한 음식을 차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손에 들린 개떡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소담은 자신의 빈손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시댁꽃가는 꽉 차 있어도 쌀 한 톨 가져올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소담의 눈에 덩그러니 놓인 지게와 그 위에 묶인 찬압이 들어왔습니다. 아, 참. 어머니, 저도 가져온 게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찬압이에요. 소담은 황급히 지게에서 찬압을 풀어내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김 씨 부인께서 그 호랑이 같은 분이 음식을 싸주셨단 말이더냐? 네. 나무하러 간다니까 밥은 먹고 하라며 주셨어요. 소담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 무거운 찬압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혹여나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돌이나 흙을 넣은 것은 아닐지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소담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두 모녀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잡곡 하나 섞이지 않은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후로 구경조차 힘들었던 쌀밥이 찬압 가득 눌러 담겨 있었지요. 소담은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습니다. 그토록 쌀 한 톨을 아끼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점심으로 이 귀한 쌀밥을 싸주셨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귀한 쌀밥 아니더냐.
김씨 부인께서 너를 참으로 아끼시는구나. 친정어머니는 감격하여 손을 떨었습니다. 소담은 얼른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잘 구워진 굴비 2마리와 기름 냄새 고소한 전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제사상에나 올라가던 귀한 음식들이라 소담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나무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못내 죄송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어서요. 소담은 젓가락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으나 밥 한 술을 뜨시더니 차마 입에 넣지 못하고 다시 소담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 많이 먹거라. 나무 하려면 힘써야지.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먹고 나왔어요. 어머니 드시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서로에게 밥을 권하며 옥신각신하던 모녀는 결국 눈물 젖은 밥을 한 술씩 나눠 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쌀밥의 단맛과 고소한 기름향이 혀끝을 감돌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밥알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찬바람이 부는 산마루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화로를 피운 듯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고 허기를 달래자 소담의 머릿속에 다시금 기이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밥과 반찬을 다 비워냈거늘 어찌하여 찬압의 무게는 요지부동이란 말인가? 분명 밥과 반찬은 위쪽 2칸에 담겨 있었으니 이치대로라면 가장 아래 칸은 비어 가벼워야 마땅하나. 찬압은 여전히 큰 돌덩이라도 품은 양 묵직하게 바닥에 가라앉아 꼼짝을 하지 않았지요. 소담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찬압을 들어 올리자 안에서 무언가 묵직한 물건이 구르는 듯 달그락하는 둔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한 산중을 울렸습니다. 그 낯선 소리에 곁에 있던 친정어머니 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남은 게 있느냐? 이상해요, 어머니. 밥은 다 비웠는데 아래 칸이 너무 무거워요. 소담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사이 소담의 손은 천천히 마지막 3번째 칸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소담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꿈에서도 바랄 수 없었던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쌈지에 쌓인 엽전 꾸러미와 종이에 정성스레 포장된 흙냄새가 진동하는 굵은 산삼한 뿌리였습니다. 엽전은 어림잡아도 열량은 좋게 넘어 보였고 산삼은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는 귀하디귀한 약재였습니다. 소담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찬압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찬압 바닥에 깔려있던 한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였는데 먹물이 번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글을 쓰는 내내 시어머니의 손도 꽤나 떨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소담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어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아가 보아라. 친정 어메 뵈러 가는 길. 빈손으로 가려는 내 뒷모습을 떠올리려니 어찌나 밟히던지 내 가슴이 다 아리더구나. 없는 살림이라 이것밖에 못 넣었다. 부디 이 돈으로 사돈 어른 약 한 첩이라도 지어드리고 너도 배골치 말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꼭 사 먹고 오거라. 날 어둡다고 뛰지 말고 천천히 쉬엄쉬엄 조심해서 오거라. 이 애미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마. 편지를 읽는 소담의 눈에서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감시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는 며느리의 보찜이 가벼울까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소담은 찬압을 끌어안고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의심과 원망만 했습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친정어머니 김씨 역시 엽전 꾸러미와 산삼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지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듣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딸이 시집가서 구박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토록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 부인이 호랑이가 아니라 부처님이었구나. 내가 시집 하나는 참으로 잘 갔다. 이제 여한이 없다. 하지만 감동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겨울 해는 야속하게도 짧아 어느새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엽전과 산삼을 억지로 쥐어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며 다시 소담의 지게에 넣으려 했지만 소담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시어머니께서 어머니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도로 가져가면 시어머니 뜻을 거스르는 불효가 됩니다. 제발 부디 약 지어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결국 김 씨는 딸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하고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내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소담은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지요. 어머니와 헤어지고 다시 고갯길을 내려오는 소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빈 찬압을 지게에 싣고 내려가는데 올 때와 달리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 탓이었지요. 나무를 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는데 빈 지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시어머니는 나무 많이 해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보내주기 위한 핑계였을지라도 소담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처럼 느껴고 빈 찬압만 들고 가는 것은 시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처사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속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소담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대신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지게 가득 나무를 채워가리라. 소담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으슥한 산속 삭풍이 몰아치는 벼랑 끝에 선 소담은 미친 듯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혀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집신이 찢어져 발가락이 얼어붙었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약값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욕심을 내어 굵은 참나무 가지를 힘껏 쳐내려던 찰나 밤사이 몰래 내려앉은 서리가 바위를 유리판처럼 만들어 놓은 탓에 소담의 발밑이 그만 허무하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외마디 비명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소담의 몸은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의 지게는 박살이 났고 피땀 흘려 모은 나무짐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지요. 거친 덤불 속에 처박힌 소담은 턱 막히는 숨을 헐떡이며 한동안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가 볼을 찌르자 소담은 살기 위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흙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소담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땅을 디딜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기어이 흩어진 나무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부러진 지게를 칡넝쿨로 억지로 동여매고 그 위에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 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은 찢겨 거지나 다름없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산길을 거대한 나무짐이 휘청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한 걸음 뗄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지만 지게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를 즈음 눈앞이 가물거리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대문 앞에 나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곰방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 김씨였습니다. 소담은 반가움과 두려움에 왈칵 눈물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의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지게가 고꾸라졌고 억척스럽게 해온 나무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담은 흙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지요. 죽으림을 다해 가져온 나무들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꼴을 보자 왈칵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요란한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소담이 아니더냐.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와 산더미처럼 쏟아진 나무들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며느리의 옷은 피투성이의 흙투성이였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내심 걱정하며 기다리던 김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거사. 나무를 해오랬지. 누가 내 목숨을 끊어오라더냐. 김씨의 호통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애타는 걱정과 물기 어린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담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무 많이 해왔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쏟아진 나무 더미 사이로 며느리를 끌어안은 시어머니의 절규가 텅 빈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참 후 아득한 어둠 속에서 소담의 의식을 깨운 것은 코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탕약 냄새였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는 온데간데였고 아랫목의 뜨끈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노곤하게 녹이고 있었지요. 소담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고 방 안가득 배어있는 은은한 박하향과 곰방대 냄새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김씨가 기거하는 안방이었던 것입니다. 소담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에 짧은 신음을 뱉으며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인기척에 졸고 있던 김씨가 번개같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 퀭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평소에 단정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지요. 김씨는 황급히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게냐? 열이 펄펄 끓더니만 이제야 좀 내렸구나. 소담은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투박하지만 따뜻하게 자신의 볼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쏟아진 나무들과 부서진 지게가 떠오르자 소담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무를 다 쏟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김씨의 눈썹이 다시금 꿈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지금 나무 타령이 입에서 나오는 게냐? 김씨의 호통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소담이 잔뜩 움츠러들자 김 씨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듯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무가 다 무슨 소용이고 집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더냐. 내가 너더러 나무를 많이 해오라 한 것은 그냥 빈말로 핑계를 대준 것이지. 진짜로 목숨을 걸고 해오라는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디다 널 써먹겠냔 말이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기어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독하게 살아오며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호랑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엄격함 속에 숨겨져 있던 표현 서투른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소담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나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주신 그 귀한 찬압을 받고 도저히 빈 지게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무거워서 제 목숨이라도 걸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소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나 고부라는 어려운 관계로 묶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핏줄보다 더 진한 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등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목이 맨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다 보니 마음이 옹졸해져서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는구나. 내 친정 어매한테 보낸 엽전과 산삼은 내가 널 며느리로 맞을 때 친딸처럼 여기겠다며 혼자 맹세하고 모아둔 것이었다. 헌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 흉년이 들고 살림이 어려워지니 혹여나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내 딴에는 더 엄하게 굴었던 게야.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하거라. 방 안에는 두 여인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의 차가운 시집살이가 끝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서광가도 같았지요. 며칠 후 소담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즈음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씨네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굴러떨어지면서까지 해온 그 나무들은 장정 서너시 지게를 져도 다 못할 엄청난 양이라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그 나무산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며느리가 혼자 해온 나무라며? 독한 시어머니 등살에 며느리가 아주 골병이 들었겠어. 그때 마당에 나와 있던 김 씨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안악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의 집 일에 웬 참견이냐며 물벼락을 내렸을 테지만 오늘의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무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이보게들, 잘 보게나. 이게 내 며느리가 해온 나무일세.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산신령도 감동해서 도와줬다지 뭔가. 안악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김 씨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소담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가, 소담아, 이리 좀 나와보거라. 소담이 쩔뚝거리는 다리로 마당에 나서자 김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막내딸일세. 앞으로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이 있으면 이 김 씨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알겠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김 씨가 며느리를 딸이라 부르며 저토록 감싸고 도는 모습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볼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담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시어머니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라면 며느리는 부엌에서 서서 먹었겠지만 김 씨는 억지로 소담을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소담에게 챙겨주었던 그 3단 찬압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열어보거라. 소담이 의아한 표정으로 찬압 뚜껑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이, 두 번째 칸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칸. 소담은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엽전도 산삼도 없었지만 대신 곱게 접힌 비단 댕기 하나와 새꽃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헌 집시는 벗어버려라. 내 딸이 그런 걸 신고 다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소담은 꽃신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찬압은 비워졌지만 그 안은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어서 밥이나 먹자꾸나. 밥이 식겠다. 김 씨는 쑥스러운 듯 딴청을 피우며 며느리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밖에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무를 해오라며 건넸던 무거운 찬압. 그것은 며느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뜨리고 서로를 잇는 징검다리였던 셈이지요. 헌데 어머니, 나무는 정말 많이 해왔지요? 소담이 장난스레 묻자 김 씨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이 해왔지. 내 평생 땔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허나 다시는 그런 미련한 짓 말거라. 내게는 나무보다 내가 더 중하다. 소담은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모든 서름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의 껍질 속에 숨겨져 있던 따뜻한 어머니를 만난 소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식구가 아닌 김 씨 집안의 진정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던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으나 김씨네 안방만큼은 봄날처럼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소담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집안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웃음소리가 채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호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시어머니 김씨는 이제 며느리 소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다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소담이 부엌에서 일할 때면 김씨가 슬그머니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기도 하고 콩 하나라도 생기면 며느리 입에 먼저 넣어주는 모습이 마치 친정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날의 나무짐은 겨우내 김씨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귀한 땔감이 되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볼 때마다 김씨는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소담은 시어머니의 깊은 속정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 나무들은 단순한 땔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서로를 하나로 묶어준 사랑의 증표였던 셈이지요. 이듬해 봄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습니다. 김씨는 소담을 불러 곱게 차려입힌 뒤 광에서 술과 떡을 한가득 꺼내왔습니다. 오늘 날이 좋구나. 사돈댁에 한번 다녀오자꾸나. 소담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을 꺼리던 시절에 시어머니가 먼저 사돈댁을 찾자고 하니 꿈인가 싶었습니다. 소담은 시어머니가 사준 꽃신을 신고 김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고개를 넘어 도착한 친정집 마당에는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 김 씨가 텃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소담이 가져다 준 산삼과 엽전 덕분에 약을 지어 먹고 기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 김 씨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자
김 씨는 김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부인,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내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 이제야 왔습니다.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시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소담이를 친딸처럼 거두어 주시고 죽어가던 저까지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어머니, 소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분의 어머니가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 안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툇마루에 둘러앉아 김 씨가 가져온 술과 떡을 나누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소담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지요. 그것은 피로 맺어진 혈연을 넘어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백년해로 하자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호랑이 같던 기세의 시어머니 김 씨도 어느덧 허리가 굽고 기력이 쇠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소담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상에 올렸고 잠자리가 불편할세라 밤마다 요를 봐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담을 보며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했지만 소담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밤 김 씨는 소담의 손을 꼭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가 내 딸 소담아, 내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소담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자 김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너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내 막내딸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소담은 시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웠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어머니, 겉으로는 매몰찼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깊은 사랑을 품었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담은 김 씨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철마다 가장 예쁜 꽃을 심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 소담 또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할머니가 된 어느 명절날 장성한 손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낡은 찬압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 찬압은 소담이 평생 갑옷처럼 아껴온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손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담은 찬압을 어루만지며 먼 옛날 눈 덮인 고갯마루에서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무하러 갈 때 가져가라던 이 무거운 찬압에는 밥과 반찬만 들어있던 게 아니란다. 거기에는 자식을 생각하는 어미의 태산 같은 사랑과 말로 다하지 못한 깊은 속정이 담겨 있었지.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귀하고 무거운 것이었단다. 그것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묵직한 진심이었으며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어미의 헌신적인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소담은 그 사랑의 무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두 집안을 진정한 행복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소담의 효심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사랑이 며느리의 얼어붙은 삶을 녹였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가 흉년의 고통도 고부간의 갈등도 모두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밥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며
핏줄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